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 5,960선까지 치솟으며 6,000피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장중 20만원을, 2위 SK하이닉스는 100만원을 각각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6,000 시대에 정말 열리는 것인지, 그리고 일부 증권사가 내놓은 7,000, 심지어 8,000이라는 숫자는 믿어도 되는 것인지 오늘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상승의 본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업계는 한 목소리로 이번 강세장을 이익주도 장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동성,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올라갔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의 순이익 전망치가 지난해 12월 말 330조 원에서 불과 2달 만에 457조 원으로 뛰었는데 이 상향분의 96%가 반도체 업종에서 나왔습니다. 거의 반도체가 코스피를 등에 업고 있는 형국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107조 6천억 원으로, 임증권은 SK하이닉스를 93조 8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더 공격적으로 삼성전자 135조 원, SK하이닉스 124조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적 폭증의 배경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있습니다. 고대역 폭메모리 HBM 생산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범용 D램의 공급이 줄었고 지난해 4분기에만 범용 D램 가격이 50%나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최고 사업 책임자는 고객들이 원하는 만큼의 메모리를 구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고, SK하이닉스는 2027년까지 HBM 물량 완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업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오히려 밸류에이션, 즉 주가 대비 이익 수준은 부담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은 9.2배로 과거 강세장 평균인 12배에서 13배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이제 증권사들의 전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전망은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에서 나왔습니다. 노무라는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7,500에서 8,000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예상 PER 1213배, 자기자본이익률 ROE 18.6%를 적용한 수치인데 특히 코스피 EPS 증가율을 129%로 보고 메모리 기업이 한국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하나증권이 7,870으로 가장 높은 상단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순이익 전망치가 작년 말 137조 원에서 259조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지표인 12개국 광의통화 ME가 118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근거입니다. 오늘 화제의 중심인 키움증권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한지영 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스피 연간 상단을 기존 6,000에서 7,300으로 높였습니다. 과거 강세장의 평균 상단이었던 선행 PER 12배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한 연구원은 이 컨센서스의 추가 상향 여력,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중립 이상의 외국인 수급 환경을 종합하면 지수의 상방 재료는 아직 다 소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패시브 자금, 즉 지수를 단순히 추종하는 돈의 흐름입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전세계 ETF 시장에서 미국의 1920억 달러가 유입됐는데 그 다음이 바로 한국으로 18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자금의 두 번째 목적지가 된 셈입니다. 반면 모건스탠리나 맥커리 같은 글로벌 IB는 좀 더 신중합니다. 모건스탠리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5,200 강세 시나리오에서 6,000을 제시했고 맥커리는 6,000선 근접을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이익 성장은 인정하되 PER이 12배 이상까지 확장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승 에너지를 더할 수 있는 촉매제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3차 선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20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 약 36조 원 규모의 자사주가 영향을 받으며 주당순이익 EPS가 약 3.2% 개선되고 자기자본이익률 ROE도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입니다. 정부가 올해 1월 외환자 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고 이르면 올해 관찰 대상국 지정, 2027년 선진시장 편입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편입이 현실화되면 최대 75조에서 1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지수 추종 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반도체 쏠림 리스크입니다. DB증권 설태현 연구원은 코스피 유동 시가총액의 50% 이상이 IT 섹터이고 이익 전망의 5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반도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 지수 전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폭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AI 투자의 역설입니다. DB증권 강현기 연구원은 매우 의미 있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AI 시설 투자가 늘수록 고용이 악화되고 소비가 줄어 경기 불안이 커질 수 있고, 그러면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면서 AI 투자 자체가 느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반도체 실적을 끌어올리는 동력인 AI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경기 둔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자기 모순적 구조를 경고한 것입니다. 세 번째, 미국 바이오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 금리나 사이클이 종료될 경우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 자체의 한계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움증권만 해도 불과 2달 전인 1월 초에는 코스피 상단을 5,200으로 봤지만 이를 7,300으로 4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장이 오른 뒤에 전망을 올리는 추세 추종적 상향이라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6,000 돌파는 반도체 실적의 전례 없는 성장에 뒷받침되는 이 기반 상승이며 단순한 투기적 과열과는 구별됩니다. 키움증권의 7,300, 노무라의 8,000이라는 숫자는 과거 강세장 PER 1213배를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도출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망의 전제는 단 하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예상대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업이 코스피 전체 순이익의 50% 이상, 이익 증가분의 96%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반도체 실적이 기대를 하회하는 순간 시장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 전망은 방향성을 잇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수치 자체를 목표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논거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코스피 6000 시대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6000 돌파 배경과 증권가 전망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